주요 업무 계획 보고, 금년 1회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 본회의 참석 등 분주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퇴근 무렵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선 7기를 시작했던 4년 전에 그날처럼 캠프에 합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일상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35일 동안 또한 사명과 의지로 제천의 발전과 기적을 위해 마지막 1분 1초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마음의 전부이자 시민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지향하는 바는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 경험하면 또 오고 싶고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앞으로도 저의 유일한 목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는 세 가지 핵심 공약을 먼저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 비행장 부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와 시민공원 및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형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스포츠 여가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매력적인 소비 분야이자 가장 지속성 있는 행복 인프라입니다. 또한 메이저 스포츠 종목은 물론 어린이,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 스포츠, 마니아 종목으로 분류되는 전문 스포츠의 영역까지 일상적으로 즐기고 누리며 기꺼이 소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시설 외부에는 편리하며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겸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산책 및 운동 공간으로 활용함에도 부족함이 없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 스포츠 기반 확보는 물론 전국의 스포츠 마니아와 애호가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어린이집들, 자연치유 특구 등과 함께 관광과 스포츠가 결합된 독특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천 비행장 부지는 총 16만 평방미터로 스포츠가치센터는 이중 5만 2천 평방미터, 전체 부지의 32.5% 정도 15,000평을 활용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억 원으로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행장 잔여 부지에 대한 계획은 시민 여러분의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수렴 반영하여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시민의 뜻으로 함께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도시를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힘겨운 노력으로 우리 시는 막대한 규모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수익형 도심관광 인프라의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어린이집들, 자연치유특구 내의 각종 유원시설과 시군시설, 체험시설을 비롯하여 영도산 모노레일, 어린이집 농교문화체험장과 자동차 극장, 7월동의 국민체육센터, 탁구센터, 도심 내 시민주차타워 등의 공용주차장, 종합실내체육센터 및 남부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의 공공시설,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등 수익형 도시 인프라와 다양한 축제,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등은 물론 청풍랜드와 출렁다리, 오토캠핑장 및 휴양림 등 문화관광시설에 이르기까지 시민 주도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수익 구조 또한 결의할 것입니다. 제천 도시관리공단에는 기본적인 행정 인력만 120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8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기 운영비는 시에서 일부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정적 운영 단계에서는 모두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다양한 도시 인프라와 프로그램들을 시민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고 운영 수익을 다시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거나 추가적인 고용 창출, 종사자들이 복지 증진 등에 재투자하는 등 도심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선순환 지역경제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충북관광공사를 유치하여 우리 제천을 충북관광허브로서 국권이 자리매김하고 국내의 관광의 유치를 위한 로드맵의 출발지이자 전직기지로 빙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관광공사는 충청북도 도지사 예비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충북의 독창적인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국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한 관광 컨트롤 사업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의림지 용주폭포와 청풍호 케이블카, 옥순봉 촬영다리 등 한국 관광 백선으로 선정된 우수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반드시 충북관광공사를 유치하여 저희 시가 충북의 관광은 물론 국가 관광을 견인할 수 있는 강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로써 우리 제천은 시민 모두가 하나의 배를 탄 지역 공동체로서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소비 구조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제천시라는 하나의 회사를 시민 모두가 함께 경쟁하는 내실 있는 도시로서의 뼈대가 마련될 것이며 시민 모두가 제천호라는 배의 저마다 역할을 가진 공동 운명체이자 희망과 가능성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여서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므로 오늘을 살아갈 이유 또한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무엇을 해왔는가가 증명합니다. 하나의 제천, 하나의 행복, 하나의 희망, 저 이상천은 해왔으며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우리의 저력을 믿고 제천의 역사를 믿고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어 있는 다른 공약들은 다음 기회에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로지 제천의 변화를 위해 31년을 혼신의 힘을 쏟아왔습니다. 지역의 모든 현안들은 제가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고 눈을 감아도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고민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작은 예로 임신을 하면 발의 사이즈가 변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그래서 작지만 아주 세심한 공약으로 임신하신 분들이 임신을 하면 신발을 지원하는 작은 공약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제안하는 작은 공약도 바로 공약을 선택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실책하는 그런 사업에도 신경을 쓰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께 더 가까이 가서 많이 듣고 배우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제천을 위해 오로지 좋은 정책과 설득력 있는 비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편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반듯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공약과 관련해서 또는 기타 사항으로 질문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예임 기간 동안에 다시 있던 이런 점은 좀 부족했다, 이익했다는 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죠. 예, 그거는 저희 1,200명 공직자와 함께 한 것이고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얘기하면 운도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천의 현안, 누가 봐도 느끼는 제천의 현안, 서부시장
개발 사업 폐교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212억 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중에서 지금 한참 현대가 진행 중에 있고, 동명초등학교 부분은 10년뿐이 안 됐지만 계속 질질끌던 것이 지금 문화에 지금 한참 들어가서 내년 6월이면 문화예술회관 예술의 전당, 또 세명대 상생 캠퍼스는 올 6월에 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상생 캠퍼스 안에 학생들이 안 온다 그런데 세명대에서 알아서 한 개 까가 오는 걸로 돼서 학생들 거기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상생 캠퍼스 들어오면 각종 동아리 세대가 글로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내로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면에서 시내가 젊음이 넘쳐나는 걸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앞에 3,300평의 여름강전 조성 사업도 잘 추진되고 있고, 논란이 됐던 20년 동안 아무도 손 못 댔던 청년 지하상가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지금 한참 핫하게 뜨고 있는데, 꿈도락이라는 문화공간 만들어서 다시 활용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천 시민의 나 혼자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않지만, 여러분들의 제천 시민의 염원으로 제천비행장을 오로지 시민의 품으로 가져왔다. 아까 제가 공약했던 그 중에 5만 4천 평 중에 15,000평을 활용해서 스포츠 가치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공약을 만들기까지 여러 분들과 고생해서 비행장을 시민 품으로 가져왔다라는 또 보람으로 생각하고, 제천 주변에 시내 주변에 리조트가 없어서 제천 체리원 관광에 상당한 걸림돌이 됐는데, 다행히 의림지 리조트 사업이 투자차가 민간 투자가 결정이 돼서 이제 절차에 의해서 의림지 리조트를 건립함으로써 제천이 체리원 관광으로 가는 완전한 대의를 만들었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를 더한다면 신백동 자치연설을 유치해서 신백동 주민들을 한테 어떤 좀 낙후된 신백동 일원을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김영희 딱지기 박물관을 문광부에서 제가 심사해서 우리가 떨어져서 안 된 것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제가 역량이 부족했고 또 관련인들의 설득이 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일전에서 제가 올해 다시 딱지기 박물관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 두 가지나 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 관광공사 유치 때 도지사 예비 후보 당선을 전제로 한 공약 같은데요. 혹시 당선되지 않더라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 한 가지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예민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신의 김모 씨에 대한 양중 선언을 명분으로 한 의혹 제기가 있었잖아요. 네.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답변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노영민 후보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충북 관광공사를 설립했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충북 관광공사의 설립은 저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북 관광공사를 노영민 도지사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약은 상대편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역에 나랑 당이 다른 국회의원도 있지만 해서 충북 관광공사를 만들자. 네 도에서 만들어. 그러면 그걸 어디 갖고 와야 되냐? 당연히 제천에 갖고 와야 됩니다. 왜? 충청북도에 연간 들어오는 관광객은 3,200만 명입니다. 작년 2019년도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단양이 한 1,040만 들어왔고 제천이 984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충북 관광객 중에서 최소한 65% 이상이 제천 단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를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제천에 만들어야 되는 건 너무나 맞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를 만들면 제천에 유치해서 제천이 우리나라 중북관광의 허브 역할을 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모 씨라는 분이 기자회견 허위 기자회견 제가 이 자리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안 한 이유는 너무 말같지 않아서 답변을 안 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100% 허위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못한 거는 선거 2018년도 초에 선거할 때 그분이 저한테 좀 접근을 했고 산삼을 팔아줬고 그 삼삼값으로 제가 30만 원인가 준 거를 찍어서 저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사건인데 그거는 2019년도 최종 형이 확정이 돼서 그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검찰청에 가면 수사 기록에 싹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0% 허위 사실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그분을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건은 2019년도 저를 협박해서 그 협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이고 형사 사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그거를 어떠한 이유에서 선거를 앞두고 꺼냈고 그 꺼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다시 고소를 했고 경찰서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사안이다라고 해서 저는 얘기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100% 진실이고 사실이다. 또 내가 사실을 얘기하려면 내가 책임질 사안이다. 사안까지 고소가 돼 있는 상태. 제가 저희 이쪽 그 친구 돈을 뭐 줬다고 하는 하여튼 친구가 고소를 해서 고소가 진행 중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어떤 혐의인가요? 허위 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뭐 이런 쪽으로 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예, 이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